최근 트럼프 정부의 그린란드 사태와 유럽 관세부가 발표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분석해드린 중소형주 중심의 시나리오대로 포지션을 구축하신 분들은 견고한 수익률을 유지하고 계시겠지만 갑작스러운 뉴스에 미국 주식 투자에 불안을 느끼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짚어드리자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은 기업의 사업 펀더멘털 변화가 아닌 정치적 사건이 인간 심리와 결합했을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시장 반응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2025년 4월을 포함해 과거 수차례 반복되어 왔으며 변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따라서 오늘 영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이 변동성으로 비이성적인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기회를 포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자본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신다면 2026년을 관통해서 투자의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열심히 고민하고 분석으로 검증하여 영상을 만들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이벤트는 즉시 거대한 불확실성을 생성합니다. 시장은 이 불확실성을 마치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미 실행된 것처럼 발작하며 반응하여 가격에 즉각 반영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정상적인 가격 하락이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상황이 얼마나 악화될지는 앞으로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 증명될 문제이며 때로는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현재의 확정된 손실로 처리합니다. 역설적으로 바로 이 지점에 주식시장에서 초과 수익을 얻을 기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터 린치는 경제를 분석하는데 1년 중 14분을 쓴다면 그중 12분은 낭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식은 숫자의 나열이 아닌 살아있는 사업체의 지분입니다. 기업의 사업이 본질적으로 훼손되지 않았다면 단기적 변동성은 소음에 불과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정치적 리스크 너머에 있는 트럼프 지원책 속 투자 기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정학적 이슈들이 시장을 흔드는 사이 불과 며칠 후면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유동성이 시장으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OBBBA,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본격적인 집행입니다. 이 법안으로 4.7조 달러에 달하는 압도적인 유동성이 10년간 시장으로 직간접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사실 너무 큰 금액이라 감이 잘 안 오기 때문에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2017년 시행되었던 감세안을 복기해 보겠습니다. 당시 미 국회 예산처와 공동조세위원회의 추산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발생할 세수 감소 규모는 총 1조 4,560억 달러였습니다. 시장은 이 유동성 공급에 즉각 반응했고 S&P 500 지수는 그 후 1년간 약 3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번 부양책의 유동성 규모는 당시보다 약 3배가 더 큽니다. 단순한 정책 기대를 넘어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자본의 흐름이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투자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개인 세금 환급, 기업 자금의 본국 송환, 자본 지출 인센티브,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각 항목의 정확한 규모와 수혜가 발생하는 시점, 그리고 이에 따라 계속 계좌의 워치리스트에 두고 주목해야 할 수혜주 리스트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투자에서는 이 역대급 자금이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그 길목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종목은 무엇인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조금만 집중하셔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2026년 투자 기회를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이런 인사이트를 놓치지 않고 매주 가장 먼저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애정을 가지고 모든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제가 매주 영상을 이어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투자자가 가장 즉각적으로 체감하게 될 1,300억 달러 규모의 개인 세금 환급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 재무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초과 납부된 세금 중 약 1,300억 달러가 올해 환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미국 가구 수로 나누면 가구당 평균 1,000달러 수준의 실질 소득 증대 효과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금의 성격에 주목해야 합니다. 매월 월급에 조금씩 공제되는 방식이 아니라 세금 환급은 세금 보고와 함께 한꺼번에 지급되는 일시금 형태입니다. 통계적으로 이러한 일시적 소득은 가계의 저축보다는 즉각적인 소비나 자산시장 투자로 이어지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가장 중요한 유동성이 시장에 흘러들어가는 시기는 2026년 2월부터 6월 사이입니다. 2026년 2월을 앞에 둔 지금 법안은 이미 통과되었으나 실제 자금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환급금을 받고 시장에 자금이 유입될 때는 이미 주가가 저점을 높인 후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관 투자자와 스마트머니는 이 환급 시즌을 미리 계산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마트머니는 환급이 집중되는 2월부터 6월 사이에 유동성 랠리를 선점하기 위해 자금이 흘러들어갈 길목에 미리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즉,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직전인 지금이 수혜주를 선별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 골든타임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수혜를 입을 핵심 섹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대표 종목과 개별 종목 투자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ETF 대안을 정리했으니 필요하다면 캡처하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한 자료는 고정 댓글을 통해 공유드릴 예정이니 큰 틀에서의 투자 논리에 먼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는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님을 밝힙니다. 주식도치 채널의 목적은 단순히 주식 관련 뉴스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투자 논리를 확장하고 투자자로서 판단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꼭 스스로 검증하시고 투자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세금 환급 시즌 가장 발빠르게 움직일 섹터는 대형 유통과 커머스 분야입니다. 환급금은 소비 심리를 자극해 쇼핑 지출을 눈에 띄게 끌어올리는 동력이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환급금은 고정 수입보다 보너스나 공짜 돈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해 평소보다 지출에 대한 심리적 문턱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생필품뿐만 아니라 임의 소비재까지 구매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섹터 내 전반적인 활력이 예상됩니다. 세금 환급의 수혜를 가장 직관적으로 누릴 수 있는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 코스트코, 넷플릭스, 타겟, 홈디포, 로우스가 수혜를 받기 좋습니다.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는 현재 가격적으로도 다른 주식에 비해 저렴합니다. ETF로 투자하고 싶다면 필수 소비재는 XLP, 임의 소비재는 XLY에 투자를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소비가 활성화되면 결제 플랫폼의 수수료 매출은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고 금융과 결제 서비스 분야는 직접적인 수혜 섹터가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가계의 현금 여력이 좋아지면서 연체율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금융사들의 자산 건전성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비자, 마스터, JP모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대표적인 금융주들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 ETF로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XLF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규제 리스크로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한 지금 시점에서 비자, 마스터가 좋아 보입니다. 규제 우려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지만 실제로 펀더멘털은 변한 게 없고 세금 환급, 금리 인하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하방은 단단하고 상방은 열려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레저와 숙박 관련 분야 또한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소비가 늘어나면 가족 단위의 테마파크나 숙박 플랫폼은 늘어난 가용소득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섹터입니다. 대표적으로 에어비앤비, 부킹홀딩스, 디즈니, 메리어트가 있고 숙박 관련은 티커 어웨이로, 레저 관련은 PEJ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최근의 지정학적 불안과 유가 변동성을 고려해 항공주는 제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엔드 소비 분야입니다. 최근 경기 둔화로 눌려있는 분야이지만 이번 세제 혜택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큰 정책입니다. 세율 인하와 공제 혜택으로 실질 소득이 증가한 고소득층의 소비 확대를 예상한다면 역발상 투자로 관심 가져볼 만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대표 주식으로는 랄프 로렌, 루이비통 그룹이 있고 LUXE ETF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명품 관련 주식은 명품 소비 둔화 우려로 현재 주가가 많이 눌려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업 자금 본국 송환에 대한 수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26년 5월 이후가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시점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유동성의 규모를 가늠해 보겠습니다. IT EP의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세법 개정 당시 확인된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보유했던 유보이익은 약 2조 6천억 달러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지금 정확한 수치는 확인할 수 없지만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빅테크들의 현금 보유량은 당시보다 훨씬 더 커졌을 것입니다. 월가에서 이번 트럼프 부양책을 통해 2026년 최소 5천억 달러 이상의 자본이 미국 본토로 유입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자본이 이동하는 목적지에 주목해 수혜 섹터를 뽑아봤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역시 빅테크였습니다. 2026년은 AI의 승자와 패자가 결정될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따라서 빅테크들은 자본 지출 우려 속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특히 현금 보유량이 엄청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들에게
이번 자금 송환은 단순한 현금 확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채권 금리가 높아지고 투자자들이 현금 흐름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장에서 빅테크는 확보한 현금을 다시 AI 인프라에 투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수혜보다는 AI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고 할 수 있겠네요. 대표적인 수혜주로는 해외 현금 보유액이 큰 빅테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이 있습니다. ETF로는 대표적으로 QQQ에 투자하면 안정감 있게 투자할 수 있고 MAGS ETF는 M7 기업에 비중을 실어 투자할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 대형주들은 전통적으로 수익의 50% 이상을 해외에서 거두며 이를 현지 재투자나 조세 회피처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자금이 낮은 세율로 본국으로 돌아오면 공격적인 M&A를 통한 파이프라인 보강, 자사주 매입을 통한 EPS 방어, R&D 가속화라는 세 가지 강력한 촉매제가 발동합니다. 또한 2025년 10월 기준 헬스케어의 자사주 매입액은 893억 달러로 S&P 500 전체의 9%를 차지합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가장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던 섹터인 만큼 이번 정책 국면에서도 견고한 하방 지지와 수익성을 동시에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화이자, 머크, 존슨앤존슨, 암젠이 많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요즘 흐름이 좋은 헬스케어 ETF, XLV에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 수익률이 좋지 않았던 배당 주식들도 살펴보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설비 투자에 큰 금액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전통 가치주들은 송환된 막대한 자본을 주주 환원에 쓸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브로드컴, 코카콜라, GE 에어로스페이스, 엑손모빌이 있습니다. 개별주 투자가 부담스럽다면 언제 사도 걱정이 없는 DGRO나 VIG ETF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025년을 지나면서 배당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주가가 억눌려 있는 상태이므로 이 상황에서 주주환원 같은 뉴스가 나온다면 낮아진 밸류에이션과 강화된 주주환원 정책이 결합되면서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배당 주식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구간이 좋은 배당 가치주들을 저렴하게 담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공부해보시고 담아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물 경기 자극의 핵심인 보너스 감가상각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텍스 파운데이션의 추산에 따르면 2026년 한 해 동안 미국 기업들이 부양책을 통해 받게 될 세금 감면 혜택은 무려 1,372억 달러에 달합니다. 보너스 감가상각 제도는 기업이 공장 설비나 장비 등에 투자한 비용을 여러 해에 걸쳐 조금씩 나눠 비용을 처리하는 대신 구매한 첫 해의 전액을 즉시 비용으로 인정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10년에 나눠받을 금액을 한 번에 받게 해줘 세금 부담을 낮춰줘 다른 설비 투자 확대나 주주 환원으로 이어지게 설계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설비 투자 규모가 크고 감가상각할 자산이 많은 산업일수록 장부상의 이익보다 실제 손해지는 현금 흐름이 크게 개선됩니다. 이 유동성이 집중될 3개의 핵심 섹터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반도체 제조 장비사입니다. 반도체는 이번 정책의 가장 큰 이중수혜 섹터입니다. 칩스법을 통한 직접적인 보조금에 더해 부양책의 세제 혜택이 얹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내 공장을 짓는 리쇼어링 열풍 속에서 설비 투자가 증가할수록 수주 모멘텀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 종목으로는 마이크론, ASM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랩리서치가 있고 ETF로 투자하고 싶다면 SOXX나 SMH를 취향에 맞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째, AI 인프라입니다. 2026년은 AI가 단순한 열풍을 넘어 실질적인 인프라 경쟁으로 치닫는 해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칩 설계 기업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고 전력을 공급하는 물리적인 인프라 투자가 2026년에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표 종목으로는 엔비디아,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버티브 홀딩스, 이튼,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GE 버노바가 있습니다. 직접 투자가 부담스럽다면 AI 인프라 전반을 아우르는 AINF나 전력계통에 특화된 AIPO 같은 ETF가 훌륭한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의 분석은 GPU나 메모리 병목을 넘어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의 성패가 전력에 달려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제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추후 영상으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곳은 중장비와 기계 섹터입니다. 이번 세제 혜택은 기업의 설비 투자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어 노후 장비를 신규로 교체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따라 건설 및 농업 현장에서 그동안 미뤄왔던 대규모 장비 교체 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관련 기업들의 매출 증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지출을 넘어 미국 본토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활성화와 맞물리는 흐름입니다.
대표 종목으로는 캐터필러, 디어, 유나이티드 렌탈이 있습니다. ETF로 투자하고 싶다면 산업재 전반에 투자하는 ETF인 XLI나 미국의 리쇼어링과 인프라 재건 수혜주에 투자하는 페이블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의 수혜와 전망을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는 리스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공짜 점심은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드렸다시피 지원책으로 시장에 풀리게 될 자금은 약 4.7조 달러 규모로 추산됩니다. 이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당시 연준이 시장을 살리기 위해 쏟아부었던 4조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는 강력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금과 은, 원자재 가격의 동반급등은 시장의 인플레이션 재발 리스크를 이미 가격에 선반영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지표입니다. 우리가 더욱 우려해야 할 지점은 바로 통화정책의 독립성 훼손입니다. 현재 트럼프는 연준 의장을 본인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인물로 교체하려는 압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핵심 요인입니다. 주식시장은 본래 나쁜 뉴스보다 알 수 없는 리스크를 더 기피하기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선행지표로서 당분간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포의 시장을 떠나야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이 2에서 3% 구간에 머무는 동안 주식은 실물 자산 가치를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습니다. 오히려 완만한 물가 상승은 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투자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환경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시기에 현금 보유는 가장 나쁜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이런 국면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을 명확합니다. 첫째, 강력한 가격 결정력이 있는 우량주를 보유해야 합니다. 원가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면서도 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의 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실물 기반의 자산에도 투자해야 합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가치 보존과 자본 차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 합니다. 현재 시장에 버블이 끼어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상승장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버블의 정점은 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광기와 함께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버블에 대해 경계하고 있고 아직 IPO 열풍은 찾아오지 않았고 기업의 실적은 아주 좋습니다. 진짜 무서운 손실은 하락장이 아니라 투자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의 손실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트럼프 지원책 유동성의 수혜를 충분히 누리면서도 동시에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정교하게 방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포지션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하여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여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지정학적 갈등과 정책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변동성이 예상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준비된 자에게는 오히려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기업들을 워치리스트에 넣어두시고 단기적 변동성으로 인한 조정 시기를 분할 매수의 기회로 사용하신다면 분명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함께 살펴본 종목들이 단순히 정책적 수혜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물가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인지 스스로 찾아보고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시장의 수많은 노이즈를 이겨내고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힘은 타인의 추천이나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피터 린치는 이해할 수 없는 주식을 소유한다면 절대 돈을 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분석한 수혜주들을 공부해보시고 여러분들의 2026년 투자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보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더 깊이 있는 주식 도치의 분석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빠르게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장의 소음이 커질수록 여러분의 논리는 더욱 단단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식 도치였습니다.